192페이지 보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사람들 변수는 배웠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연속이니까 말 그대로 쭉 이어져 있는 건데 변수가 쭉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마치 우리 실수처럼 그죠? 이 실수를 보통 수직선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이 실수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직선은 그럼 이 실수들은 다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값들이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한 값 1, 2, 3, 4가 아니고 어떤 연속된 실수 값을 갖는 그런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이런 시계가 있어요. 돌림판이라고 합시다. 자, 이 돌림판에 숫자 12부터 1시, 2시, 3시 해서 4시, 5시 쭉 이렇게 있단 말이야, 돌림판이. 자, 이때 여기 중간에 바늘을 하나 딱 꽂았어요. 이 바늘을 뺑글 돌려, 그죠? 뺑글 돌렸을 때 이 바늘이 꼭 1, 2, 3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 1과 2 사이, 뭐 2와 3 사이 요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가리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돌림판을 돌렸을 때 그 바늘이 1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딱 가리킬 확률이 얼마일까? 음, 0이죠, 그죠? 이게 왜 0이냐? 자, 이 돌림판 주위에는, 즉 말하면 이 원 위에는 점들이 몇 개 있냐?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지?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이 1이라는 점 하나를 딱 가리킬 확률이거든, 그지? 그지?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무한히 여기 무한대기호거든. 무한히 많은 것 중에 딱 점 하나.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확률은 0입니다. 0. 그럼 어떤 숫자를 가리킬 확률을 구하든 다 확률이 0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늘이 가리키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수를 정확히 가리킬 확률 이걸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0입니다. 그죠?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 x 값이 얼마를 가질 확률 이렇게 가지고 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적당히 구간을 잡을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1부터 2까지 요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은 그럼 여기서 얼마일까 이 말이야. 1부터 2. 그쵸? 1부터 2까지가 요 사이란 말이야. 그지? 이 사이라는 거는 이 전체 원 둘레 중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총 12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12부분 중에 한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버리면은 이제 확률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이런 거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을 잡아서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 x는 이선 확률 변수처럼 뭐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없어, 그죠? x가 뭐 무수히 많은 값들이 찍히기 때문에 그걸 다 표로 만들 수도 없어.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인지를 나타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 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또 중학교 1학년 과정할 때 뭐 뒤에 정규분포도 나오겠지만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배웠거든. 뭐 점수가 뭐 50점부터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만큼 있다. 뭐 60점부터 70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만큼 있더라. 뭐 70에서 80점 해당하는 애가 요만큼 있더라. 80에서 90애가 요만큼 있더라. 뭐 90에서 100점짜리가 이만큼 있다. 그리고 뭐 왼쪽도 뭐 점수별로 학생을 조사를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이때 이제 히스토그램 제일 윗 직사각형 각 윗변 중점을 찍어가지고 선분으로 이은 거를 뭐라 불렀냐.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걸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배웠거든, 그지? 자, 이때 요 구간의 크기가 시험 점수를 내가 10점 간격으로 잡았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시험 점수 간격을 5점으로 줄여버리고 또 점수 간격을 1점으로 줄여버리고 점수 간격을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간격을 촘촘하게 간격을 줄여버리면은 마치 이 직사각형이 마치 어떤 것처럼 바뀌냐? 선 하나의 선처럼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요 확률 분포가 히스토그램이 마치 이렇게 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맞지? 직사각형이지만 이게 선들로 바뀐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그 선들마다 위에 있는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그 점들을 마치 연속된 실수값처럼 쭉 이어버리면은 요런 어떤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이 그래프를 어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고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50점부터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x가 50부터 60 사이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결국은 50부터 60 사이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있죠, 그죠? 넓이 이 부분의 넓이로 우리가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그려가지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적당히 x값의 구간을 잡은 다음에 그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 구간의 넓이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해한다. 이해됐죠? 확률 밀도 함수. 자, 이 내용이 19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출제제 1번. 그래서 194페이지 1번 문제 보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 x가 요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데, 그래서 뭐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세울 필요는 없어. 문제 다 나와. 그럼 요런 함수를 갖는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 x 주어져 있을 때 이놈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딱 보니까 몇 차 함수냐? 1차 함수예요, 그죠? 1차 함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x값 범위 정해져 있는 거 보이냐? 0부터 2까지 x값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자, 그럼 1차 함수니까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쉬워요. 일단 0 집어넣어주면 얼마냐? 2K 2K겠네, 그죠? 자, 근데 2K, 0 집어넣을 때 2K인데 2K가 양수 쪽에 찍힐까? 음수 쪽에 찍힐까? 양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그려지면은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1까지, 요 0부터 1까지만의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요 함수값들이 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 함수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라는 거는 얼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아까 히스토그램을 얘기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점부터 20점 사이에 있는 학생 수가 음수 쪽에 찍힐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항상 x축 위로 그려집니다. 0도 되는 0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0 집어넣은 값 2k는 이 정도 찍힐 거고, 그럼 2 집어넣은 값이 얼마냐? 4K 4k는 2k보다 더 위에 찍히겠죠, 그죠? 즉 1차 함수니까 이 점 두 개를 샥 이어주면 되는데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그지? 자, 이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무조건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x 범위 전 구간이 있죠. 0부터 2까지 이 전 구간에서 요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요 전체 넓이 보이냐? 요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요게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1. 자, 그 전체 넓이 1을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할 거야. 그럼 딱 봐도 무슨 도형이니까 사다리 도형으로 풀면 돼, 도형으로. 아랫변 길이 얼마? 2k. 그 다음 요 윗변 길이 얼마? 4K 4k. 더한 다음에 높이 얼마? 2 높이가 2.
그 다음에 사다리 꼴이니까 1. 그래서 정리해서 계산하는 넓이가 1 이렇게 되죠. K가 6K가 1이니까 K가 6분의 이렇게 되거든. 자, K가 6분의 1이면은 이제부터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 0부터 1, 0부터 1. 0은 여기 있고요. 1은 여기. 0부터 1까지니까 요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라 이 말이지. 그럼 또 이게 무슨 도형이야? 사대 또 사다리꼴이니까 여기니까 6분의 2니까 3분의 그죠? K가 6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은 3분의 1. 여기는 3K니까 1일 때니까 X가 1일 때니까 3K인데 2분의 3K인데 K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하고 높이가 1 필요 없겠죠?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이걸 계산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그게 요 확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고 그거의 넓이로 확률을 구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197페이지 보면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정규 분포를 딱 보자마자 책에 이상한 식이 하나 있죠, 그죠? 자, 이 식을 전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다.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런 함수인 거.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함수인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따로 이름 불러서 정규 분포라고 이름 부르는데 함수식이 문제 함수식이 이거지. 그럼 이제 이 함수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 함수식에서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보면 되는데 일단 x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 x 값이 있잖아, 그죠? 여기 x 말고 뭐 m도 있고 참고로 이거 시그마입니다. 앞에서 우리 표준편차 배울 때 이거 표준편차 시그마 여기 e도 있고요, 파이도 있고 여기 또 시그마가 있네, 그지? 자, 그럼 이 전체 함수식에서 일단 x가 미지수인데 요 밑에 파이부터 볼까? 이 파이는 문자야 상수야? 상수 상수죠. 3점 얼마 되는 거예요? 얘는 문자가 숫자입니다. 숫자. 그 다음에 여기 2 보이냐? 2. 이 2라는 것도 책에 있지만 이 2라는 것도 상수입니다. 상수. 우리가 파이라는 거를 3.14 얼마 나가는 무리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기호 파이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 2라는 것도 나중에 미적분 2 한번 배우는데 2.7 얼마 나가는 원주율 파이처럼 어떤 무리수 값이야. 어떤 무리수 값인데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는 이거를 그냥 2라고 쓰는 거야. 알파벳 2지만 실제 나타내는 거는 상수야. 이것도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도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거고 2도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값이 안 정해져 있는 건 뭐냐? 여기 파이 보입니까? 시그마 여기 시그마 있죠? M 그리고 여기 m 보입니까? 즉 시그마 표준 편차와 m은 평균입니다. 평균 확률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와 평균값 m과 시그마 요 두 개의 값이 뭐 1인지 2인지 3인지만 정해지면은 이 함수 전체 식이 딱 정확히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라고 하고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기호는 대문자 n으로 씁니다. 영어로 n으로 시작한대요. 근데 그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얘야. 이 함수는 결국 뭐와 뭐만 알면 결정이 된다고? 평균이랑 시그마 표준 편차만 알면 함수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 평균 n 콤마 표준 편차로 나타내면 되는데 이때도 이거는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쓸 겁니다. 다른 말로 표준 편차 제곱은 분산이죠. 그래서 결국 확률 변수 x가 이런 정규 분포다라는 말이 확률 x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근데 이 함수식은 이제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겠죠? 자, 이때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 이 함수식을 갖는 놈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그래프가 중요하겠죠? 이게 정확히 이런 종을 엎어놓은 모양, 다른 말로 이런 어떤 산 봉우리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래. 그리고 정확히 2차 함수처럼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고, 이때 이 한 가운데 대칭 축이 되는 요 자리가 확률 변수 x가 얼마 자리냐? 정확히 평균 자리입니다. 평균. 여기 확률 밀도 함수 x에 여기 평균이 있죠. 평균 n이 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한 가운데 축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 자료들 있죠. 뭐 키를 조사한다, 나이를 조사한다, 몸무게를 조사한다, 뭐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뭐 누구 투표를 했다 말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모든 통계 자료가 다 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시험 성적 같은 거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면은 보통 시험 점수의 평균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뭐 평균이 50이 있고, 뭐 60이 있고, 뭐 70이 있고, 이렇게 80이 있고 하면은 뭐 60점이 평균이다. 그럼 60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그다음에 50에서 60 평균에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학생 수가 보통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죠? 막 값이 극단적에서 막 100점만 막 많고 그치? 낮에도 많은 거 아니면은 그지? 예를 들어서 뭐 0점부터 10점까지가 막 엄청 많고 막 90점부터 100점까지가 엄청 많고 가운데가 조그맣게 이런 현상은 거의 발생을 안 해요, 그죠? 매우 특이한 뭐 현상이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부분 통계 자료들이 보통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포가 적어지는데 그거를 쭉 이어서 그려주면은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요 한가운데가 제일 볼록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가운데가 제일 볼록하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평균적이다, 그지? 평균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 이 정규 분포 그래프,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고, 특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곡선. 자, 그럼 이 곡선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자, 두 번째는 아까 확률 밀도 함수 할 때 쓰지 함수 fx 요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쪽에 그려진다.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 구간 확률 밀도 함수가 갖는 x값 전 범위에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 범위다. 그럼 이 전체 넓이를 구하면 얼마냐? 전 구간의 넓이는 항상 모든 확률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넓이는 1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떤 특정 x값 뭐 10부터 20까지 가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확률 변수 x에서 x값 10짜리랑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고 x값 20이면 여기가 20이면은 10부터 20까지 해당하는 넓이는 요 그래프랑 10부터 20까지 둘러싸인 넓이로 우리가 확률을 이해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전 구간의 넓이는 1이라고 했었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m을 기준으로 딱 잘랐을 때 이 오른쪽 전체 넓이는 얼마냐? 2분의 1 오른쪽 전체 넓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왼쪽도 얼마냐? 2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의 중요한 특징들. 여기가 19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평균이라는 놈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라는 놈은 이 대칭축의 한 가운데에 표시되는 거는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 곡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말이야? 자, 표준 편차의 뜻이 산포도라고 기억납니까? 산포도.
자료가 얼마만큼 모여 있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점으로 표준 편차 분산인데, 그지? 예. 그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뭐에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적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다른 걸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들이 평균에 뭐에 모인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들은 흩어집니다. 자료가 모인다, 자료가 흩어진다라는 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이 그래프에 뭘 영향을 미치냐? 자, 요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이 있습니다. 자, 요것보다 새로운 분포 곡선을 그릴 건데, 만약에 이런 높이가 낮아졌어요. 높이가 낮아진 만큼 가운데 쪽은 분포가 줄어든 만큼 그럼 양쪽에서 분포가 늘어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분포는 원래 처음 거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1이라고 했을 때, 요 봉우리가 낮아진 표준 편차를 시그마 2라고 하면은 시그마 1 표준 편차랑 시그마 2 표준 편차 중에 누가 더 클까? 시그마 2가 시그마 2 표준 편차가 더 큽니다. 그지?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는 3봉우리가 이렇게 높이 솟은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이 평균에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봉우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평균, 그러니까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자료들이 처음 거보다는 덜 분포하는 거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멀어진 쪽이 더 많이 분포하는. 자료들이 다 퍼져 있는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의 곡선이 볼록하냐, 펑퍼짐하게 흩어져 있냐 이걸 보고 표준 편차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이 그래프상에서 정확히 얼마다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198페이지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입니다. 자, 202페이지는 우리 보고 뭐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리시오, 정규 분포 곡선이 뭐고 뭐 확률 밀도 함수가 뭐고 전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단 주어진 이 정규 분포 곡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x1이라는 연속 확률 변수는 요 정규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습니다. x2라는 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대칭 축 x1, x2가 결정되어 있고, 자, 기억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확률 변수 x1의 평균과 확률 변수 x2의 평균이 누가 크냐 물어봅니다. 확률 변수 x1의 평균은 누구다? 요 정규 분포 곡선의 한 가운데 대칭 축, 요게 평균인 거죠, 그죠? 확률 변수 x2의 평균은 얘입니다. 누가 크냐? 이거 큰 거죠, 뭐. 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프를 해석하면 돼요. 자,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시그마는 뭘 얘기하는 거냐?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의 뜻이 뭔지 혹시 아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산포도 기억나나? 산포도. 자료의 분포 상태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 그죠? 흩어져 있는 정도, 산포도, 중학교 3학년 때 산포도는 크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산 표준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분산이 크면 클수록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냐, 모여 있는 거냐? 그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적은 거기 때문에 자료들이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겁니다. 표준편차도 마찬가지고. 자, x1 확률 변수에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x2의 정규 분포 곡선이 있다. 이 두 정규 분포 곡선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자료가 더 평균에 많이 모여 있냐 이 말이야. 누가 평균에서 더 멀리 자료들이 흩어져 있냐 이 말이야. 그래프 한번 보고, 그럼 표준 편차가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평균에서 자료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누구야? x2인 거 알겠냐?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얘가 평균이 x1인데 평균 x1에서 볼록 솟아 올라와 있지, 그지? 얘보다 높이가 높잖아. 그 말은 평균 x1의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 말이야. 얘는 x2의 평균에서 자료의 높이가 얘보다 달라요.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평균에 모여있는 게 얘보다는 적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자료들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큰 놈은 누구냐? 볼록 올라와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큰 게 아니고 높이가 낮은 거 있지, 그지? 흩어져 있는 거, 그죠? 그래서 x2의 표준 편차가 더 큰 거를 우리는 곡선의 모양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디귿은 x1이 x1 이하일 확률과 x2가 x2 이하일 확률 맞냐? 그죠? 알겠죠? x1이 대칭축이고 요거 이하일 확률은 요 전체 연료를 얘기하는 건데 요 확률은 전체 반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x2 이하일 확률은 그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2분의 1. 똑같은 거 맞습니다. 확률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잘 개념만 성질만 잘 파악해 주면은 이 옆에 203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필수 문제 3번 204페이지.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구하는 거.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놈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 아까 했던 fx 뭐 루트 2 뭐 파이 뭐 분의 이거 쓸 필요 전혀 없어. 그냥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확률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2차 함수처럼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가운데는 뻥긋 섰고 옆쪽에는 점점 낮아지게끔 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이 대칭 축이 누구라고요? 평균 M. 그죠? 평균 M에 자료들이 제일 많이 분포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를 보니까 M은 안 나와 있고 그죠? 표준 편차도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요런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이 나와 있네. A도 뭔지 모르는데 그죠? 마치 수직선에다가 우리 표시하듯이 요게 M입니다. 그럼 M 빼기 A는 어디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A만큼 왼쪽으로 A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M 빼기 A겠고요. A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게 M 플러스 A겠죠, 그죠? M을 기준,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럼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넓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계산해놨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없겠죠, 그죠? 이 함수 식도 너무 복잡한데 아까 했던 거 뭐 루트 2파이 뭐 시그마 분의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함수 식도 우리가 못 외우겠는데 이 넓이를 이 함수 식 가지고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적분을 배워도 이거 하기 힘든단 말이야, 역시. 그래서 이미 다 구해놨어. 다들 컴퓨터 두드려가지고. 자, 이 넓이가 문제에서 0.5이랍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0.5를 딱 반 잘라주면 또 각각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2a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요만큼일 거고 플러스 2는 요만큼일 거고, 그지? 그럼 넓이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전체의 넓이가 0.84 이해됐죠? 구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 플러스 a가 여기고 m 플러스 2가 여기입니다. 요 넓이일 거예요. 감 옵니까? 반 잘라줍니다. 요 넓이가 얼마냐? 그죠? 요 넓이는 0.84의 반인 거니까 0.42가 되는 거고 요 넓이가 얼마냐? 그죠? 0.52의 반인 거니까 0.26입니까?
그럼 0.42에다가 이걸 빼주면 노동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괴리버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고 정규 분포가 어떤 거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래프의 특징만 잘 이용해서 대칭성 잘 살리고.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다시 198페이지로 돌아오면은 정규 분포 중에서도 표준이 붙었어요.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표준이라는 말이 보통 어떻게 쓰냐? 어떤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의 딱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요즘 여러 가지 핸드폰 되게 많은데 핸드폰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 딱 어떤 표준이 되는 핸드폰을 딱 우리가 뭐 정해놓으면 그지? 그거에 맞춰서 뭐 다른 걸 다 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 정규 분포 중에서도 표준을 붙었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정규 분포. 그걸 우리가 뭐라고 잡냐면은 정규 분포니까 어쨌든 n을 따르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로 잡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의 기준이다. 대표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왜 배우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이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시험 점수의 통계 자료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이런 정규 분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시험 점수니까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60점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했다. 그럼 또 키를 조사를 하면은 대부분이 또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키를 조사한 정규 분포는 뭐 이런 또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또 뭐 평균이 뭐야? 그래서 키니까 뭐 한 170이 평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몸무게를 조사를 해요. 몸무게를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정규 분포야. 저는 정규 분포인데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또 평균이 뭐 몸무게니까는 몸무게 한 100kg입니다. 자, 그러면 통계 자료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평균이랑 이 산의 높낮이 표준 편차가 다 똑같냐 이 말이야.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자료마다 평균이 다르고 자료마다 자료의 분포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요 시험 점수다. 시험 점수가 막 60에서 70 요 확률을 구할 때 이 부분에 뭘 구해줘야 확률이라고?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정규 분포 곡선의 그래프 자체도 너무 식이 복잡했고 그럼 그 식도 가지고 이거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또 보세요. 통계 자료가 달라졌어. 그럼 또 요 통계 자료의 키에서는 또 뭐 180에서 190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냐. 또 이걸 또 계산 따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정규 분포 곡선마다 확률을 구하려면은 하나하나 그때마다 일일이 넓이를 다 따로 구해줘야 돼. 그지? 자, 이런 귀찮음을 없애주려고 이 각각 다 다른 이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바꿔서 확률을 구할 거야. 전부 다 다른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거를 다 똑같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이 돼 이게. 그걸 뭐라 부르느냐? 표준 모델로 만든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표준화 작업이라 그러고 그럼 이것들을 다 표준화를 하면은 요 정규 분포가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는 방금 얘기했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니까 어쨌든 이런 엎어진 종 모양, 3 모양이 될 거고 평균은 0이 되게끔 표준 편차는 1이 되게끔 자료 분포 상태가 그럼 이제 이 모든 자료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정규 분포는 이런 것들마다 어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가 있어.
얘를 표준 정규 분포, 즉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거거든. 그치? 원래 평균이 m이었는데 이 평균 m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이 표준 편차 시그마를 1로 만드는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작업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하는 목적은 전부 다 다른 정규 분포 곡선을 다 똑같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꿔버리면은 요 하나만 가지고 뭐 0부터 1이든 1부터 2든 그 넓이를 구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미리 넓이를 이제 표준화된 모델로 넓이를 구해놓으면 버리면은 그 넓이 구해놓은 걸로 우리가 찾아서 보면 된단 말이야. 이제니까. 자, 이걸 넓이를 다 계산해 놓은 게 여러분 책에 261페이지 제일 끝을 봅니다. 261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은 여기 표가 나와 있죠? 그 표가 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0부터 어떤 일정한 K값, Z값까지 그 넓이를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컴퓨터로 가지고. 자,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 표준화는 다시 앞으로 198페이지 돌아옵니다. 자, 표준화는 200페이지에 있어요. 표준화는 200페이지.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그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그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요. 그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많이 잡냐? Z라고 많이 잡습니다. 편의상. 그러면은 원래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요런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Z라고 하면은 그 확률 변수, 새로운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앞에 우리 이선확률 변수 할 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야. 잠깐 소개합시다. 173페이지 잠깐 볼까? 173페이지 잠깐 보면은 173페이지 거기 341번 문제 보이냐? 173페이지 341번 거기 보면은 요 모양 있죠? 그죠? 시그마분의 x 빼기 m 보입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새로운 확률 변수는 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되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거에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기억납니까?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에다가 곱한 만큼 a 곱해주고 더한 만큼 b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지? 자, 여기서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m입니다. 지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인 거고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지금 시그마로 잡은 겁니다. 맞죠? 그때 그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눴어. 그럼 이 새로운 확률 변수는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주면은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확률 변수 x에다가 시그마분의 1 곱해주고 시그마분의 m을 빼준 겁니다. 요 새로운 확률 변수 요 놈이 그러면은 요 새로운 확률 변수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요 놈의 평균은 요거 맞춰가지고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에다가 뭘 곱해주고 시그마분의 1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뺀 만큼 시그마분의 m을 빼주면 된다. 근데 이놈이 얼마였어 원래? 그죠? 원래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었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도 시그마분의 m이고 이것도 시그마분의 m이니까 둘이 빼면 얼마야? 0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표준 편차하는 거 기억납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x에다가 a 곱하고 b 더한 거의 표준 편차는 원래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앞에 곱해진 a만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확률 변수 x에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시그마분의 1x 시그마분의 1 요놈의 새로운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가 누구였냐? 시그마 x가 시그마였는데 그거에다가 시그마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를 요 작업을 통해서 변수를 새롭게 바꿔버리면은 이 바꿔진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라고 잡았을 때 치환한 거야. 그냥 치환. 그 z라는 변수는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엎어진 종 모양인데 평균이 다 0으로 바뀌고 표준 편차는 1로 바뀌고요. 자, 표준화 하면은 확률의 넓이를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갑시다. 필수 예제 4번.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보면은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률 구하고 넓이 구하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냥 정규 분포. 평균이 26이고 표준 편차가 2랍니다. 그때 이 확률 변수 x가 22부터 26 사이 범위를 가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가지고 평균이 얼마고 26이고 22부터 26이 어디냐? 여기가 22고요. 여기가 26이니까 요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넓이가 지금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는 보세요. 확률 변수 z야, z. z의 값이 0부터 시작이 0부터고요. 끝나는 게 z까지인데 요 z값이 여기 있는 애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22부터 26은 여기 표에 없어요. 그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정규 분포 곡선 식을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할까? 우리 지금 적분도 안 배웠는데,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 상태에서 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서 요 놈을 다시 다 뭘로 바꿀 거냐 이 말이야. 표준 정규 분포로 다 통일시킬 거야. 그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준화 작업은 원래 확률 변수 x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주고 그 전체를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어서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 자, 이거 봅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이 범위인데 이게 당장 안 구해지니까 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보통 어떤 문자로 쓴다고? z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x만 바꾸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22와 26도 어쨌든 x값이잖아요. 그죠? 그치? 요 22와 26도 이 표준화 작업을 해서 다 바꿔줘야 돼. 그럼 22를 표준화를 하면은 22에다가 똑같이 하면 돼요. x를 21로 보면 돼. 22에다가 뭘 빼주고 자기 자신의 평균 얼마? 26을 빼주고 그걸 얼마로?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 2로 나눈 값으로 이 22가 표준화가 됩니다. 그럼 26도 똑같이 하면 돼요. 26 자기 자신에다가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은 걸로 다 표준화 요렇게 한 걸로 확률을 구하면 된다. 자, 계산합니다.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2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표준화된 확률 변수 z의 값이 얘는 얼마고요?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이 표를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표를 곡선을 그리면은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지는데 얘가 0입니다. 무조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예요. 0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를 여기 앞만 봐도 마이너스 2가 없어요. 오른쪽. 그렇지. 좌우 대칭이니까 누구로 구하면 되냐? 2를 대칭시킨 거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넓이가 여기 보이니까 요 2라는 게 0부터 z가 2까지. 그래서 이 넓이가 0.477이라고 미리 구해놓은 거를 이용해서 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부 이 패턴이야. 자, 이 중에서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번 한번 더 해볼까? 3번 한번 해볼까? 4번 한번 해볼까? 자, 4번을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29 이상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자, 마찬가지. 다 뭐 해주고 되냐? 표준화. x 표준화한 변수 z. 그지? 29 표준화합니다. 29에다가 평균 26을 빼고 표준 변수와 2로 나누어서 그 확률 변수 z가 뭐 이상이냐? 1.5입니까? 그래? 1.5 이상이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좋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자, 곡선을 그려가지고 1.5를 찍습니다. 그럼 1.5를 대충 여기다 찍어봅시다. 그냥 별점으로 써요. 그지? 1.5까지. 좋아요. 그럼 1.5야. 부동산 잘 봐야 돼, 뭐. 1.5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표에 없어요. 그죠? 표는 항상 0부터 얼마까지.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0부터 1.5까지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표를 보고 1.5가 이거니까. 또 반땅 배웠죠? 0, 오른쪽 반땅 전체가 0.5니까, 그지? 그래서 전체 0, 반땅 0.5에다가 0부터 1.5, 0.4332를 빼는 걸로 해서 확률 구할 수 있다. 대칭선까지 이용하는 건데. 자, 표준화해서 확률 구하기 옆에 풀어봅시다. 자, 이번 필수 예제 5번도 뭐 방금 했던 거랑 반대예요. 이번에는 확률이 먼저 나와 있고 요 구간 K값 구하는 거예요.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의 구간이 15부터 K까지인데 확률이 나와 있다. 요 K값 구하시오. 마찬가지 주어져 있는 표는 표준 정규분포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된다. 표준 정규분포로. 그 표준화하는 작업은 방금 했죠? X랑 15랑 K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자, X는 Z로 바꿔주면 되고 15는 15에다가 자기 자신의 평균 40 빼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K도 해야 됩니다. K에다가도 평균 40 빼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얘는 아직 모르겠네. 10분의 K 마이너스 40. 자, 이 확률이 0.8351이 되게끔 표를 보고 찾아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꾸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고 표준 정규분포 0 찍고. 자, 우선 둘 중에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2.5야, 그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2.5 이상이니까 오른쪽 부분인데 딱 0까지 이 넓이를 구해봐야 얼마니까? 0.4938밖에 안 되니까, 그죠? 요 놈이 나오려면은 0보다 큰 범위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랬을 때 어디까지 와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더해서 이걸 내는 걸 찾는 거니까 반대로 얘네들이 빼면 얼마냐? 0.3413입니까? 그럼 0.3413의 넓이를 갖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데
요 1이 K가 아니고요. 요 1이 요거 표준화된 요 자리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K-40이 1인 거니까 K 값은 50이 되겠죠. 자, 옆에 문제 풀면서 똑같은 문제니까